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수신하시는 쪽에서는 굳이 카메라를 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보이시면 설명의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인원을 100명으로 보통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제 요 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은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또 보니까 또 그만큼 인원은 안 오시네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는 대로 입장을 시켜드리기로 하고요. 음, 네, 뭐 특별히 불편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으므로 진행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김현이고요. 고입 관련해서 뭐 고교 안전 정보이라고 해서 이제 각 고등학교별로 어떤지도 좀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주에 한 번씩은 이제 고입 자소서, 그래서 이 고입 자소서라고 하면 이제 지금 입시 일정으로 보자면 중3 기준 봤을 때 이제 뭐 전사고하고 뭐 외고 국제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 자사고 이 정도가 남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고등학교 자소서 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부분은 조금 다시 반복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또 있네요. 그 고입 자소서 크게 세 그룹의 문항으로 문항 세 정도 카테고리 세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일단 인성 문항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가장 고민도 많이 하고 학교별로 봤을 때도 분량도 제일 많은 학습 문항, 보통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혹시 여기까지 불편하신 거나 뭐 잘 안 되거나 하는 점 있으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고요. 특별히 없으시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저를 보셨던 분도 있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중3부터 고3까지, 중3부터 고3까지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축적된 여러 가지 좀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설명회는 이제 특히 고입 자소서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입 자소서 개괄. 요거는 이제 지난달 설명이 오셨던 분들은 좀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 문항이 크게 쓰게 되는 세 가지, 과목별 학습 문항, 과목별 학습 경험, 그다음에 일단 심화 탐구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발표나 보고서류, 어쨌든 리서치가 들어가 있는 활동,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으로서 약간 대안적으로 거론이 되는, 요 심화 탐구의 대안이죠. 독서 활동,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여기까지 뭔가 불편하신 점 없죠?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일단 고입 자소서 개괄인데요. 이 내용은 4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좀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입 자소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특정 교과목 공부한 이야기 혹은 심화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학교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700자에서 800자 정도로 일단은 분량을 할애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교별로 좀 다른데 몇 자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별히 분량은 없지만 이제 면접 자체가 이제 기본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에서 배점을 이제 이렇게 한 절반 정도로 해놓는 학교도 있습니다. 요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그래서 일단 요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단 동기와 계획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 대한 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초안 작성 단계에서는 예비 아이템으로 독서 활동 역시도 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소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뭐 특목고나 전국 자사고는 대략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그리고 광역 자사고는 1,200자, 뭐 이렇게 글자 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요 세 가지. 어쨌든 공부한 얘기, 동기와 계획, 그 다음에 인성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지원하시든 이제 지금쯤은 초안을 좀 써놔서 해당하는 학교로 좀 이제 나중에 다듬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이러한가? 이렇게 자소서 구성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달에도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달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하나고 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과제 느낀 점, 이게 이제 오늘 다룰 자기주도 학습 문항에 해당을 합니다. 그다음에 권학 이념과 열기, 하나고에 관심 갖게 된 동기, 그다음 입학 후 계획, 졸업 진로 계획, 요 2번, 3번을 묶어서
이제 동기 및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4번에 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부한 얘기, 계획과 동기와 계획, 그리고 인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외대부고 건데 외대부고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두 뭉치니까 좀 다르지 않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잘라서 읽어보면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 느꼈던 점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권학인형과 연계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에 해당 과정에 지원하는 동기예요. 해당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는 활동 계획.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동기와 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까지. 그다음에 마지막 인성 요건이 따로 분리돼 있죠. 그래서 그냥 보시기엔 이게 다른 문항 같지만 사실상 써야 되는 요소는 세 가지로 동일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전사고만 이런 거 아니냐?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실 수 있어서 뭐 자소식생 가이드는 이제 외대 지난 시간 설명드려서 넘어가고요. 예를 들면 이제 휘문고거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휘문고 이제 올해 뭐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뭐 적어놓으신 게 있어. 제가 이걸 조금 지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웠고요. 자, 보시면 나의 꿈같기 인성 여긴 1200자죠. 예, 광역자사고는 1200자로 씁니다. 자기주도 학습 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목표 설정, 계획 후 학습 실행까지의 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뭐 표현은 다르지만 네, 자기주도 학습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지원 동기 및 계획, 본교의 권학 인형과 연계,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역시 계획, 동기와 계획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인성 영역, 이게 이제 조금 아까 거랑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봉사 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의 중학교 활동 실적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고 여기는 인성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중학교에서 인성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 그러니까 결국 당연히 실적만 쓰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느낀 점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이제 그 에피소드 출발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결국 두 개 합치면 결국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학습한 얘기, 동기 및 계획, 인성 이런 이제 동일하게 자소서는 구성이 된다. 글자 수는 조금 다르죠. 글자 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표현들은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써야 한다는 면에서는 어쨌든 동일하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뭐 삼성고 같은 경우에 독서 활동을 쓰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아주 예외적인 학교들이 있지만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를 쓴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워야죠.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자기소개 작성 시 유의사항인데 뭐 이거 어느 학교나 이제 대동소이하니까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유의사항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갈 건데, 자, 스토리텔링 뭐냐? 이제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문항을 쓰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 이거죠. 자기주도 학습 문항을 쓸 건데 여기서 일단 크게 구성된 아이템 두 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모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 모기인 줄 알고 잡아야 되나 했는데 모기가 아니니까 그냥 살려두고요. 자, 일단 과목별 학습 경험, 그다음 심화탐구. 심화탐구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발표나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걸 아이템을 잡았을 때, 요거는 일단 어떤 개요, 뼈대를 잡아보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과목별 학습을 말씀드리는 게 전반적인 공부법을 쓰는 거는 별로 저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특정 과목은 무슨 과목을 골라야 될 얘기가 또 남긴 하지만 이제 그걸 떠나서 일단 특정 과목을 잡았을 때 그 과목을 공부하게 된 동기와 계기, 공부하는 과정과 방법, 성과와 성취 이런 식으로 구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게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 심화 탐구의 경험이라면 이제 학생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중학생들이 이제 이게 실제로 자기들이 한 적이 없어서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했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할지 몰라서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목이 있겠죠. 심화탕 발표나 보고서의 제목.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된 동기와 계기. 그다음에 실험. 뭐 이제 이과 계통이면 실험을 했을 수도 있고 문과 계통이면 조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의 설계.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 디자인이죠. 그다음에 거기서 얻은 결론과 결과. 그것의 이제 의미는 이제 이 영향별화랑 많이 헷갈리는데 의미는 이제 차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믹 커뮤니티에 이게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중학생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변론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리서치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아카데믹 커뮤니티에 대한 뭐 기존의 어떤 것을 반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것과 뭔가 다른 얘기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별성. 그다음에 이 활동 자체, 이 치마탐구 활동 자체가 본인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 이런 요소들로 6가지. 그래서 그냥 보통 요 두 개가 뼈대를 이루는데요. 자기주도 학습문항에서 과목별 학습한 얘기를 쓸 때는 이렇게 3가지의 어떤 개요, 심화탐구를 쓸 때는 이렇게 6개의 개요를 씁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글자 수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700, 1500자 기준에서 700에서 800자 정도를 차지하는데 띄어쓰기 빼고 그럼 실제로는 두 개 합쳐서 1000자 정도 나오죠. 저는 이제 가장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성은 이상적인 구성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구성은 과목별 학습 경험 하나, 심화 탐구 하나 정도 2개로 구성해 주기를 보통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심화 탐구 여러 개 했다면 심화 탐구만 2개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땅한 심화 탐구 경험이 없다면 과목별 학습 경험으로만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2가지 종류가 약간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서 샘플을 보기 전에 그럼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특히 그냥 이건 제가 이제 그냥 경험적인 거로 말씀을 드리면 전사고를 쓰는 친구들은 물론 뭐 전사고도 이제 뭐 그 안에 또 다양한 레이어가 있겠지만 보통 심화 탐구로만 2개 혹은 3개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이제 그런 활동들을 중학교 때 했기 때문이죠. 발표나 보고서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제가 학교를 좀 일방적으로 레벨링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광역 자사고를 쓰는 친구들은 이제 과목별 학습 경험, 그러니까 마땅한 심화 탐구가 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과거 영재고를 가려고 하다가 왔든지 아니면 과거 영재고를 관련된 일부러 안 가고 전략적으로 친구들은 좀 다른데 보통 그냥 저냥 중학교에 다니다가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무슨 광역 광자고가 하나 유명한데 거기나 갈까? 이런 친구들은 이제 심한 상관이 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목별 학습으로 2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보통 제가 자소서를 뭐 처음부터 지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초안에 갖고 와서 그때부터 시작할 때 보면 사실 자소서 이 아이템 구성을 보면 이 친구의 어떤 지원 학교가 블라인드 돼 있어도 좀 감이 잡힐 때도 있죠. 근데 저는 굳이 이걸 그냥 하나하나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중3이기 때문에 심지어 중3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구적 수단적으로 하는 학습의 경험도 저는 분명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이런 심화 탐구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가 있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 가능하면 좀 둘 다 쓰면 좋겠고 근데 이제 뭐 심화 탐구 쓸 게 되게 많다면 그리고 이제 뭐 수단적 어떤 도구적 학습이 충분히 증명이 돼 있다면 굳이 뭐 과목별 학습을 쓸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걸 자꾸 우열관계로 보셔서 심화 탐구를 많이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심화 탐구 안 쓰면 뭐 차별받지 않을까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좀 예들을 보도록 하죠. 여기부터는 제가 잠깐 보실 시간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한 30초 정도 보실 시간 드릴게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약간 소제목 자체에 여기 힌트가 가 있죠. 요거는 이제 1번 자체를 통으로 제가 이제 뭐 과목 공부 하나 아니면 뭐 시마탄 거 이렇게 좀 원 플러스 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냥 통으로 간 겁니다. 통으로 간 거고요. 이제 큰 틀은 시마탄구의 형태를 좀 띠고 있긴 하죠. 그래서 시마탄구가 뭐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네, 잠시만요. 네, 여기서 시마탄구라는 건 제가 뭐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하나 다시 좀 채팅창 제가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필요하죠. 이 6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잘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보시면 여기는 뭐 이거죠. 급식 만족도 향상 방안 찾기가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럼 얘가 이걸 왜 했느냐? 동기나 계기. 뭐 이 동기와 계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애들이 반찬을 자꾸 남긴다. 급식에 대해 애들 불만이 많다. 뭐 누구나 불만이 있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요거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거짓말로 20대 통계를 읽으면서 이제 뭔가 약간 통계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요소는 뭐였어요? 제목 분기갱이 다음에 그러면 조사 혹은 실험의 이제 설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설계와 자료가 될 텐데 그러면 이 리서치 디자인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래서 여기 얘가 이제 어떻게 리서치 디자인을 세웠는지가 나오죠.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두 학급을 표모드로 만들고 변리가 상관관계 파악하기 위해서 뭐 검증을 했더니 이제 뭐 90분 신뢰 수준으로 간 거죠, 그죠? 그걸로 해서 검증을 했다. 어쨌든 연구 설계가 나와 있을까? 어떤 경우에 인용이 되고 기각이 될지가 일단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과 결과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떤 결론과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일단 1차적인 조사에서 뭐, 보통 맛없음이 반응이 나왔는데 그걸 다시 했더니, 어, 몸을 내고 몸을 눌러서 해봤다. 그래서 이제 만족도가 개선이 됐다는 결론과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것의 이제 의미는 뭐냐? 의미는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아카데미 커뮤니티에 공헌하는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얘는 좀 다른 커뮤니티에 공헌을 했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 과정을 지켜 우리 선생님이 제안을 실제로 반영해 주셔서 급식의 질이 개선됐다. 오, 뭐 사실 아카데미 커뮤니티에 대한 거 훨씬 더 실용적이죠, 그죠? 이게 이제 의미와 차별성. 자, 마지막 그러면 영향과 변화죠. 그러면 이 활동 자체는 본인에게 어떤 영향과 변화를 미쳤느냐? 마지막에 나와 있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통계의 실용성을 경험했다. 이 정도. 네. 그래서 일단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를 하나로 이제 통틀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심화 탐구를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하나를 써야 된다, 몇 잘 써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방금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6가지 요소들을 다 있느냐, 찾을 수 있었죠. 그러면 잘 쓴 샘플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약간 학술적인 활동한 게 써 있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친구들과 수학 소모임 활동을 했는데 수학 발달사 활동에 대한 연구및 토론 후에 더위를 확장시켜서 가정을 실험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원줄 구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렇게만 가주면 좀 안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했어요가 사실은 최악의 자소서가 되는 건데 얘는 어쨌든 네,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 하나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주율 구하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활동을 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뭐 실험이나 보고서라는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아카데믹 그런 이제 스터디를 한 활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학 풀이법이죠. 좋죠. 일단 이 샘플은 제가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샘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감점 요소가 있는데 이건 여기 보시면 지금 활동이 두 개가 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수학을 가르쳐 주던 활동이 들어가 있고 앞부분 중학교 2학년 요 앞부분 뭐 쾌감을 잃을 수 없다까지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한라봉 껍질의 약속문 추출 방법을 연구한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먼저 이렇게 아이템이 좀 섞여 있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는 편이고요.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어쨌든 좀 집중적으로 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학생들 가운데 혹은 이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거는 그럼 수학 공부한 얘기고 앞서 봤었던 자, 다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채팅창 활용하면 교과목 공부한 얘기는 어떻게 써야 된다? 기본적으로 채팅창을 좀 주목해 주세요. 교과목 학습 경험은 세 가지 요소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 과목 열심히 공부하게 된 동기와 계기, 공부한 과정과 방법, 성과와 성취로 쓴다. 그러면 오타가 나네요. 성취.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앞부분에 수학공만 얘기를 써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일단 그럼 그렇다고 치고 그럼 뒷부분은 이제 심화탐구겠죠.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근데 이제 이렇게 쓸 경우 이 문제는 뭐냐면 보죠. 정확히 이렇게 뭐 분야를 탐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초의학 신약 개발에 관심을 하면서 추출해 봤어요. 교과서에서 보공률을 느꼈던 혼합물의 분리를 직접 해보고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자, 나의 몸은 다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아무 세포만 공격하는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다. 뭐 보통 애들이 이런 거 많이 쓰죠. 이건 문제는 뭐냐면 심화 탐구가 되려면 일단 얘가 이제 여기서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분리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혼합물의 분리를 지금 해봤다. 그럼 이 대체 무엇과 무엇의 혼합물의 분리를 어떻게 한 걸까요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심지어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했다는 그 내용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심화 탐구는 이 실험이 아무리 어마무시한 거라고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디테일을 알 수 없으면. 그래서 이 샘플은 어떤 면으로 봐도 아이템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면 뭐 이거를 그럼 학습으로 볼까 심화 탐구로 볼까 나눠서 보면 어떤 쪽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넘어가고요. 영어 공부 얘기 때 영어 공부 얘기는 요걸 좀 먼저 한번 보시죠. 그 학습 공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일단 동기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와 계기는 뭐예요? 스포츠 분야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하고 싶어서 뭐 프로그램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누구는 하겠죠. 그다음에 공부한 과정과 방법이 뭐냐? 여기서 뭐 땡땡땡땡이 모든 시리즈를 원서로 읽게 되었는데 단어 이해하기가 점점 단어처럼 만들어 열심히 공부했다.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약간 좀 식상하고 진부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8, 5달 테스트를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실력도 전반적으로 좋아졌고 몸이 익히게 되었다. 어, 거의 뭐 자소서 수업에서 첫날 애들한테 공부한 얘기 써봐 해서 영어를 택하라고 하면 거의 6, 70%가 나오는 패턴과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잘 쓴 자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기화 계획이 있어요. 공부한 과정과 방법이 있어요. 성과와 성취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얘를 한번 불러서 직접 뭔가 보고 싶다, 혹은 뭔가 한번 뽑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 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조금 다르게 한번 가보죠. 동기 계획이나 과정과 성과 성취는 다 있는데 왜 그럴까? 다시 가보면 얘를 한번 보시죠. 조금 이제 같은 영어 공부입니다. 다시 일로 돼 있어요. 다시 한 보실 시간 한 20초 정도 드릴게요. 동기화 계기는 뭐 역시 뭐 어떤 다른 동기화 계기들만 다 있습니다. 뭔가 여기 나온 것처럼 네, 겁이 나서 약간 걱정이 돼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 단어를 외우죠. 역시 단어죠. 영어는 처음에 쭉 했더니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 이거 어떡하나 이코노미스트 등을 읽으면서 했었고 뭐예요? 여기 직접 기사를 써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얼마나 성적이 성장되었느냐? 3학년 때 쇼트 영상 대본을 맡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이제 동기화 계기가 있죠. 여기까지 공부한 동기화 계기. 그다음에 과정과 방법이 이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냥 이 정도까지가 과정과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성과와 성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것도 다 있을 게 있고 지금 것도 있을 게 있지만 아마 뭐 100개도 잘 써도 느끼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생각에 이게 더 마음에 든다. 이유는 디테일이죠. 뭐 똑같이 단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영어 공부를 했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서 특히 좀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데 영어로 쇼트 영상 대본을 맡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쇼트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쇼트 영상. 근데 뭐 어쨌든 아무리 중학생들끼리 그런 자기들끼리 만든 거라고 하더라도 이 대본을 맡길 정도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제 잘 하니까 맡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객관적이고 뭔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이제 성과와 성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앞에 거보다는 훨씬 더 잘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다음 넘어가고요. 자, 이건 이제 화학 개념 공부한 얘기인데요. 자, 보시죠.
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조금 적나라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샘플인데 사실은 이제 대입에서 자소서가 없어졌지만 그때도 이제 사실은 자소서를 보면 아, 얘가 이 학교 급이다 아니다 이 학과에 좀 준비를 했구나 안 했구나가 좀 드러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그 정밀한 컨설팅을 받기 전에 자소서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합불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얘는 이제 과학 공부한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어쨌든 뭐 이과의 시대니까요, 그죠? 이제 요 정도 내용은 사실은 광자고 정도 가는 친구들이 보통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이거는 광자고급입니다. 이거는 좀 전사고급 말씀 안 드리지만 그냥 봤을 때 보통 광자고 정도 가는 친구들의 과학 관련된 아이템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근데 그래도 이제 여기 조금 그래도 눈에 띄었던 점은 그냥 뭐 과학 공부를 전반적으로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라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퍼센트 농도가 이온의 개수가 일정해야 한다. 앙금도 일정해야 알게 되었다. 몰이란 개념. 어쨌든 포커싱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이제 어떤 써줄 수 있는 친구면 네 어쨌든 광역 자사고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친구의 수준이다. 근데 이제 그럼 전사고나 물론 특목고 과거 영접은 끝났지만 특목고급에서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느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퀄리파이드 된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죠. 일단 그런 거 좀 가늠을 드리라고 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다음 또 다음 샘플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마 요 오늘 보여드릴 샘플 중에서 가장 잘못된 나쁜 샘플입니다.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뭐 정의란 무엇인가 책임 문제 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저것 썼죠. 그러니까 가장 잘못 쓴 자기소개서는 이것저것 나열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어요. 철학 동아리를 뭘 했어요. 형사 미성년자에 토론했고 또 다른 토론에서 뭐를 했어요. 이거는 거의 뭐 생활기록부의 짜기 읽기 수준이죠. 물론 이제 그 학교 유형에 따라서 생기부가 다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욕심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보통 아이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거나 이제 좀 욕심 많은 부모님이 약간 개입하셨을 때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죠. 야, 너 그것도 했잖아, 저것도 했잖아. 그 언제 여기 안 쓰고 언제 쓸 거야? 이제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소개서는 제3자가 독자가 그 활동이 뭔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게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 사실 이게 뭔지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이템을 하나, 뭐 아무리 말해 두 개 정도로 줄인 다음에 그 디테일을 살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자를 위한 글쓰기다. 그러니까 독자가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독자가 이해 가능하게 써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글자 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어렵죠. 글자 수가 적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것저것 뭐 저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는 가장 안 좋은 경우다. 자, 다음 과학탐구 발표에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자, 이제 요게 앞에 거와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좀 애매한 지점이 있긴 있는데요. 저는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보통 이제 요게 광역 자사고 중에서 조금 이제 레벨 있는 광역 자사고, 뭐 그냥 뭐 단적이 있죠. 저희가 어차피 대치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휴문고, 아니면 이제 사실은 뭐 하나고 정도 쓰는 친구들 급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 아시겠지만 하나고랑 외대보고 가는 친구들은 조금 그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고 하는 근데 외대보고 하는 친구들에서 이제 이런 내용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이 활동은 이제 나쁘게 보려면 활동이 뭐 나열돼 있다고 볼래면 볼 수도 있어요. 뭐 여기 아이로봇 얘기 나오고 과학탐구 발표도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책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게 어쨌든 앞에 그 요거에 비하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전체적인 동기 계기의 느낌이 들고 물론 이거 과목 공부가 아니고 심화탐구지만 그다음에 이걸로 과학탐구 발표를 했고 그랬더니 독서를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보자면 유기적인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나열했다고 비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이템이 여러 개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럼 이게 왜 제가 좀 이제 민감한 말씀드렸는데 하나고외과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외대부고 잘 안 나온다. 물론 뭐 반대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고 친구들은 보통
그냥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런 뭐 쿼터 제한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강북이나 서울의 학군지가 아닌 쪽에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물론 외대 보고도 그런 친구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독서들이 눈에 띄어요. 뭐 이것까지 컨설팅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할 말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외대 보고 가는 친구들은 약간 그 영재원 냄새가 좀 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보면 조금 뭐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분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뭐이 정도로 구성이 될 수 있다면 네, 전사고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언급한 그런 게 약간 나왔었는데 보시죠. 자, 일단 내용부터가 조금 낯설죠. 낯선데, 물론 이제 최근 1, 2년, 한 3년 동안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이제 뭐 아직까지도 영재형 경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아니면 이제 이쪽 대치동 쪽에는 그냥 외부에서 실험을 해주시는 실험실들도 있죠.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약간 그 생활기록부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가감 없이 이런 것들을 초안으로 들고 오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이 빨리 걸러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면접 가면 보통 학생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의 심한 탐구까지 여기 들어가야 되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들 하시는데 학생이 면접에 가서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대표적으로 일단 이런 샘플들이 학생이 면접 때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걸르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실험 보고서 내용 하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학생다우면서도 고민을 많이 한 거라서 좀 이제 굉장히 디자이러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보시면요. 이제 밑줄 친구만 보겠습니다. 과학 실험 설계 좋아하는데 2학년 겨울방학에 화초 먼지의 유해성에 관한 탐구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과 친구들 집 가게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뭐 연구의 시작 자체가 네, 스무스하죠. 어색하지 않죠. 인위적이지 않고 쭉 해봤는데 이번에는 특수한 배지를 써서 특정 세균만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약간 실험군과 대조군 설정도 잘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 방안을 찾던 중 토양 박테리아 해결법을 한 논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좋게 느끼는 이유는 일단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할 만한 실험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실험 요소에 필수적으로 빠진 것도 아니에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보통 이제 요 마지막 부분 해결 방안을 찾던 중 토양 박테리아 해결법을 한 논문에서 발견했습니다로 보통 끝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실험을 했고 거기서 이제 논문을 찾아봤다로 끝나는데 얘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논문의 내용을 본인이 나름대로 다시 물론 뭐 다운그레이드 했겠죠. 실험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 자체가 무슨 어마무시한 실험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과학적 이런 실험 설계의 원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샘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과학 동아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학생들이 써보면 혹은 이제 수업을 이제 제 초안반 같은 걸 듣고 있으면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쓰라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써요. 과학 동아리에서 한 활동 실험 얘기 써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일론 합성 실험을 했으면 이거 사실 고등학생들이 주로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럼 이 실험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다른 내용 나오죠. 그 영어 단어 공부한 얘기, 뭐 계면중화얘기, 뭐 얘기 이렇게 나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나열된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과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 하나에 잡아서 그것의 디테일을 살려줘야겠죠. 있습니다. 자, 논문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좀 심한 거 발표 보고서로 쓰는데 꺼려하는 게 좀 말리는 게 논문 읽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논문이 이제 뭐 DBP나 리스너에서 검색하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기도 쉽고 키워드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읽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부모님이 읽으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논문은 대중들을 보라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어렵죠. 압축적이고, 뭐 약간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안 읽은 경우는 진짜 100% 탄론하고요. 읽었어도 잘 이해가 안 돼 있다고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논문 읽고 정리하는 발표나 보고서는 뭐 이제 활동하는 것 자체는 상관없는데 생활 기록부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자기소개서에 나타내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 대중서더라도 아니면 요새 뭐 테드 같은 영상들도 많이 보니까 강연이나 이런 영상이 차라리 낫지 어설프게 키워드 검색해서 읽은 논문들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수업 중 토론 내용이죠. 발표나 보고서가 꼭 아니어도 토론한 내용도 쓸 수 있다. 왜냐면 토론도 이제 스크립트를 아무리 작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본인이 리서치를 하니까 그걸 작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국제기구도 연결되죠, 본인의 진로랑.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인데요. 아까 이제 독서 활동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걸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요 1번이 자기주도학습 내용을 쓰는데, 이런 거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목별 학습 경험을 쓰거나, 아니면 심화탐구 경험을 쓰거나. 근데 이제 독서가 약간 대안이 되는 경우가 내가 마땅한 심화탐구 발표나 보고서가 없다. 그럼 이제 뭐 사실 지금 뭐 남은 기간에 해도 되겠지만 아니면 읽은 책은 있겠죠. 아니 그래서 요거 독서 활동이 심한 걸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과목별 학습 경험이 저는 수단적 도구적 공부 방법으로 중학생스러움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나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뭐 일반고가 아닌 어딜 가는데 어떻게 수학 공부한 얘기나 영어 공부한 얘기 정도를 쓸 수 있느냐? 그럼 이제 타협을 하는 게 그럼 심화탐구를 하나 쓰고 책 읽은 얘기를 하나 쓰자. 그럼 보통 이제 타협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상사는 책 읽은 걸 따로 쓰기도 하지만 아예 한국 자체가 그래서 이거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 독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채팅창 이용합니다. 우선 저자와 제목,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 책을 읽은 시기와 계기, 그다음 이 책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 그다음 이에 대한 나름의 평가, 마지막 이 독서 활동이 나에게 미친 준 영향과 변화입니다. 역시 5가지. 뭐 제일 중요한 건 영향과 변화겠죠. 결국 저에게 하려고 앞에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잊지 마셔야 할 건 가장 인상적인 부분과 나름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걸 쓰라 그러면 책 줄거리만 써놓거나 아니면 자기 소감만 써놓는데 그럼 얘가 실제로 책을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없죠. 소감만 보고. 또 줄거리만 쓸 거면 굳이 우리가 자기소개서의 아까운 페이지들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따져보죠. 자, 여기 제가 샘플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공기의 연금술 토머스 헤이거 뭐 저자와 제목이 일단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이 책은 암모니아 풍법을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술이 변질되는 모습을 하버와 보슈 두 과학자의 초점을 맞춰 보여줍니다.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내용이죠. 부족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조차 사람을 죽이는 데 악용되는 것을 보며 기술 발전이 주는 양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생각해 본 부분이겠죠.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거죠. 가장 인상적인 부분. 부슈가 자신이 이룬 일들, 공장과 과학적 발견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한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책의 한 씬 혹은 뭐 여러 챕터가 다 한 챕터를 좀 집중해서 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표를 가졌더라도 항상 그 결과의 유념함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약간 과학 철학적인 이제 어떤 과학자의 윤리의식 거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 윤리적 기준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 부분은 이제 그 공감했던 내용이잖아요. 인상 깊었던 부분에 사람들의 이익이 된이 부분, 그 마지막이 영향과 변화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책을 읽은 시기와 계기는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나머지 요소를 들어있기 때문에 뭐 괜찮게 쓰는 샘플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서 활동 자체를 1번의 아이템 하나로 넣기에 충분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심탐구 활동이 됐던 과목별 학습법이 됐던 과목별이 모든 과목이 아니라 특정 과목에 대한 어떤 대체가 가능하다.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그다음 청소년 의학 에세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잠깐 보실 시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요책 청소년 의학 에세이 땡땡땡땡을 읽었고 그다음 정말 약물 맥가먹을 태어나겠다. 지금 뭐 이거는 사실은 독서 활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요 정신질환에서의 신경물질 변화를 주요 탐구 내용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리고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은 이렇게 쓰시기보다 이건 독서 활동을 볼 수 없고 쓰시려면 이렇게 책 하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류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식으로 좀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오늘 요 고입 자소서 면접 두 번째 시간 진행했었고 아마 다음 주엔 다시 고교 완전 정복 시리즈 이어가서 외대부고 중등고 이런 순서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자기주도학습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혹시 뭐 꼭 그 내용이 아니어도 UEP 전반이나 아니면 자소서 다른 부분 혹은 면접 등등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DM으로 주셔도 제가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답변을 드릴 거니까요. 이 기회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질문 들어올 동안 제가 몇 가지 권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 하반기 설명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기소개서 초안반 요거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진행을 했었는데 연휴 뭐 마지막 날 개천절 날 했어요. 개천절 날 하고 뭐 저 한글날 하고 했었는데 그때가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뭐 여행도 갔고 등등등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바뀌는데 일단 일정이 10월 28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에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 이거는 이제 메디스카이 랩 대치라고 대치동 한티역 쪽에 있는 학원입니다. 이쪽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29일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전과 오후에는 이제 고덕역 명일동 쪽에 있는 학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1회 특강이고요. 현장 강의 한번 하고 뭐 아마 한 달 내에 좀 써서 보내면 제가 온라인 첨삭 이메일로 첨삭해 주는 거고 특징은 이제 제가 직접 수업 시간 중이든 첨삭이든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텝 2부터는 이제 저희 멘토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요건 제가 직접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전반부 90분 동안은 지금 이 보신 것처럼 아이들하고 이제 세 가지 문항 전반에 대해서 좀 작성 요령 샘플 분석할 거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한 명씩 상담하면서 어떻게 개요 잡을지. 그러니까 이게 초안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거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준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생겼고 그런 내가 뭔가 좀 빠진 부족한 활동이 있다면 남은 기간 해야지 정도까지는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반응은 일단 저한테 좀 그 상담 및 등록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제 연락처 여기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뭐 갑자기 중2들이 온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 뭐 과거 영재가 없고 좀 고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좀 그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좀 연락을 먼저 주시면 좋겠고요. 학원 직접 하시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1대1 프로그램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룹 수업을 하는 거고 뭐한 8명에서 10명 사이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1대1로 진행을 하는 거라 이제 고교 선택 컨설팅 뭐 여전히 어디인지 확정을 짓지 못했다. 그럼 이제 제가 60분 정도 동안 경우의 수를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90분 이외, 그다음에 해당 학교 면접이 같은 경우도 90분 이외 이런 식으로 1대1로도 진행을 하니까 뭐 면접은 사실 지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자소서는 이제 쓰실 때가 됐죠. 요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특히 이제 그 11월 뭐 한 중순 하고 12월 초까지가 좀 이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그때 이제 막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제가 그때는 일단 고3 애들 면접이 수능 전으로 좀 쫙 깔려 있어서 그때 좀 잘 못 빼니까 조금 땡겨서 10월 말이나 10일 초 정도에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블로그, 유튜브 채널이고요. 제 연락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고교에서 도와드릴 프로그램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왼쪽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직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뭐 제 지나간 설명 영상도 여기 올라오고요.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이게 100명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 링크를 바로 아마 학원에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이거 실시간으로 해서 들으실 동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시차를 두고 이 밴드를 통해서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프로그램 이 정도 있다는 거 안내 드렸고요. 네, 궁금하신 점 채팅창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넘겨놓고 시작을 할게요. 문제 들어온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서 준비요. 도서 준비는 뭐 이제 쓰시려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아니 이제 특목고나 전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전사고들 뭐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뭐 이제 이런 학교들은 저는 일단은 뭐 늦어도 한 9월? 제가 되게 늦게 말씀드리죠. 다른 이제 어떤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 뭐 1월부터 하라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한 여름방학쯤 3학 1학기 끝나고 나면 자소서를 써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소서를 내려고 쓴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소서에 쓸만한 아이템이 좀 있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써보면 좋겠고요. 제 출룡이 써져야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남아있는 뭐 전사고 같은 스케줄에 맞추자면 어쨌든 뭐 11월 말까지만 쓰면 되죠.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어쨌든 내가 생기부에서 뭐 어쨌든 자소서용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 뭐가 있나 보려면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정도에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 늦어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하시면은 중인데 우여선택 컨설팅을 언제 하면 좋냐? 음, 저는 중2 겨울방학 정도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사고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이제 어느 전사고냐도 중요하지만 만약 전사고가 아닌 다른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학생이 이제 결국 대학 진학과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해 준비해야 되는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정도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늦어도 2학년 여름방학까지, 3학년 여름방학까지는 학교를 정했으면 좋겠다. 1, 2지망을. 그리고 1대1 자소서 컨설팅. 네, 1대1 프로그램 하시면 여기 뭐 그룹 수업들을 들어오실 필요는 없어요. 네. 수강료요. 아까 그 저기 특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1회 15만 원 받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한 번씩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도 문항 아이템을 하나만 잡고 써도 되나요? 하나만 잡고 써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하나만 잡고 쓴 거죠. 네, 이렇게 하나만 잡고 써도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하나처럼 보이지만 요소는 되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 굉장히 공들인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를 쓰실 수 있다면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제 하나 쓰면 좀 지루해지기 때문에 저는 2개 정도를 보통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말씀하시는 1-2, 1-9 뭐가 있었나요? 이것저것, 예. 이거 안 좋은 샘플 있죠. 1-6이었고요. 1회 15라면 몇 회 정도 하게 되나요? 이거 한 번짜리입니다. 예. 1회 특강이 아까 제 특강 말씀하신 거죠. 그 제가 10월 말에 다시 한다고 한 거. 요거 1회예요, 1회. 그러니까 현장에 3시간 그 당일날 강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보내면 첨삭해 주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 아는데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유명한 학원들 몇 개 있잖아요. 거의 뭐 전사고나 특목고 하는 데서 그러면 이제 보통 거기서는 이 자소서를 어,
교과 선행에 약간 서비스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거 뭐 여름방학도 면접 포함해서 8번, 12번 가시는데 물론 그게 당연히 비용만큼 뭔가 학생에게 도움 되겠죠. 근데 그냥 저는 자소서 자체의 완성도 결과물을 놓고 보면 그다음에 뭐 아이 면접 완성도로만 보면은 오, 효율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퀄리티가 이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어디서 덤으로 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덤은 덤이잖아요. 네, 서비스는 서비스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책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책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고요. 본인이 원하는 책, 그러니까 뭐 무슨 책을 해야 되냐 그런 게 정해진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세 개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자기의 인생 선호하는 책을 쓰거나 아니면 뭐 지원하려는 나중에 대학에서 지원 전공하려는 책이거나 뭐 이런 책들을 보통 잡긴 하거든요. 네. 잠깐만 지금 안 지나갔네. 도서 초안이 되어 있다면 1대1 수업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이거는 한 번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초안이 80점이다. 그럼 이제 저는 뭐 90점이나 95점을 만들겠죠? 근데 그럼 그걸로 되냐? 근데 초안이 예를 들어 50점이다. 근데 그걸 제가 바로 90점이나 95점 만들 수는 없거든요. 한 번 수업으로.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거는 저한테 초안해 주시고, 어, 몇 번 수업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맥시멈을 두 번 잡아놓은 거니까. 한 번이면 될까? 두 번이면 될까? 한번 그걸 상담을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기는 해요. 예. 제가 모르겠네요. 뭐 이건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별로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한 번 할 수업 두 번씩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진로 상담에서 잠시만요. 지금 오신 분이 있어서 중이 아니, 모델 공개하시 그냥 제가 막 읽어도 되죠? 중이 약대 지원인데 학교 선택은 전사나 광사 어느 쪽이 나올까요? 이게 또 요새 그 한창 시끌시끌하고 고민 많으실 중이군요. 근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안대로 간다면 사실은 전사나 광역 자사고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고교학점 제가 본격 실시된다면 메디컬 계열에서는 다만 전제는 항상 전제는 뭐냐면 그 학교에서 필요한 내신을 확보할 만한 학업 역량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바뀐 거 보셨겠지만 뭐 이제 그 일반고에서는 이제 일을 일 아니면 이제 인서울을 아예 못하게 생겼죠. 엄밀하게 말하면 다 그게 예전 2등급이니까. 그다음에 이 광자 같은 경우는 지금 2등급 바뀌는 2등급이 현재 3등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약들 가려면 어쨌든 거기서도 1등급 안에 들어야 될 테니까 그 정도 10% 안에만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됐지. 일단 이거 특강신청 일단 저한테 좀 문자를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학원에 전달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좀 판단도 해야 돼서. 꿈이요. 이게 뭐 대단한 꿈이 아니고 그냥 진로 희망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저희끼리 하는 얘기 자소서형 진로 희망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가능하면 저는 지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참에 자소 쓰는 김에 좀 고민하고 뭐 다음 달에 바뀔 수도 있고 내년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자기 꿈을 좀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자고 자소서를 쓸 건데 1대1이 필요하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개인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1대1이 그러니까 뭐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간과 노력의 효율을 따지자면 1대1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비용은 저희가 이제 강남교육청이 정한 컨설팅 비용에 준해서 받습니다. 네, 그 규정 내로 받을 거고요. 외국 대학을 희망하신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유학과는 이화 요구요? 이화 요구가 외국 대학 진학하는데 뭐 유리한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국 대학 가시려면 셋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민사고, 그다음에 외대부고, 아니, 순서가 틀렸다. 민사고, 그다음에 저기 경기외고 아니면 외대부고. 외대부고는 유학제 계열이 많이 줄었죠. 많이 상당히 줄었다. 뭐 우리 다시 좀 회복됐다고는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유학 위주로 생각하신다면 그 세 학교 중에 하나를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일반 외고 쪽은 거의 다 유학과는 죽었습니다. 그건 좀 오래됐죠. 거의 10년 가까이 되죠. 네, 외고 자소서도 많이 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요 일을 10년 전에 시작할 때 그 외고 국제고 위주의 고3 면접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KLS 어학원이나 이런 데 있다고 외고 국제고 위주로 봐서 지금도 만나는 학생들이 한 3, 4할은 외고나 국제고고요. 또 3, 4할이 전사고고 그다음에 한 2할 정도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휘문 정도 친구죠. 고입은 일단 구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 연락처요. 여기 안 나와 있구나. 네, 요거는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네, 경기권 외고도 제가 뭐 대구 외고 이런 것도 다 봅니다. 네, 어차피 기본적으로 세해 문학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자소서와 면접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